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가나전이 끝난 직후 대표팀 내부에서 나왔다는 충격적인 말 한마디가 축구 팬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긴 건 다 손흥민 덕분이라는 주장과 함께 김민재가 홍명보 감독을 향해 불만을 표출하며 책상을 박찼다는 루머입니다. 물론 현재까지는 어디까지나 확인되지 않은 전언일 뿐이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지휘자는 홍명보가 아니라 손흥민이다라는 불만으로 이어졌다는 이야기까지 퍼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충격적인 루머를 오프닝에서 언급하면서도 실제 경기 내용과 대표팀 문제점은 오롯이 사실 기반으로 차근차근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말들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루머가 불거질 정도로 대표팀 경기력에 불안이 쌓였다는 사실은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나전 1-0 승리. 결과만 보면 단순한 신승이지만 경기를 본 누구나 느꼈을 것입니다. 볼리비아전에 이어 또 한 번 답답한 흐름, 중원과 공격의 단절, 유효 슈팅 거의 없음,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조차 개인 능력으로만 해결된 경기였습니다. 특히 전반전은 한국 축구가 얼마나 조직력에서 흔들리는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의 연속이었습니다. 피파 랭킹이 50계단이나 낮고 주축 자원이 대부분 빠진 사실상의 가나 2군을 상대로 한국은 전반 45분 동안 유효 슈팅 단 1개만 기록했습니다. 그것마저도 날카로운 장면은 아니었고 거의 코너킥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헤더를 올린 장면에 가까웠습니다. 문제는 단순히 공격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경기 전체의 구조가 흔들렸다는 점입니다. 미드필더들의 패스 연결은 박자가 맞지 않았고 상호 간격이 벌어져 공을 받는 순간 곧바로 상대 압박에 막혀 공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옌스 카스트로프와 권혁규가 중원에서 움직임을 만들려 했지만 대표팀에서 함께 뛰어본 시간이 적다 보니 호흡이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권혁규는 데뷔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름 열심히 뛰었지만 중원에서 상대 압박을 버티며 공격 전개를 안정적으로 이어나가려면 더 많은 경험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카스트로프는 유럽에서 활약하며 기본적인 템포 조절은 잘 해냈지만 상대 수비를 흔드는 패스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서 전반전 전체가 무기력하게 흘렀습니다. 이런 가운데 손흥민은 측면으로 배치되며 많은 움직임을 가져갔지만 가나 수비의 집중 견제와 협력 압박에 고립되는 장면이 잦았습니다. 손흥민은 트리거나 중심축이 아니라 거의 혼자 해결사처럼 뛰는 상황이 반복됐고 중앙과의 간격이 벌어지면서 공을 잡는 순간마다 상대 수비벽 2-3명이 몰려들었습니다. 결국 한국은 전반전 내내 제대로 된 공격 패턴을 보여주지 못했고 후반 들어서야 겨우 흐름이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조직적인 플레이가 아니라 개인의 기량에서 비롯된 장면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런 흐름이 반복된다는 것은 단순한 경기력 부진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가 팀 전체에 자리 잡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월드컵이 7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경기력을 유지한다면 본선에서 경쟁력이 있다는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경기 후 손흥민의 발언은 의미심장했습니다. 이겼지만 개선이 필요하다. 외적인 환경도 문제다. 이 말의 뉘앙스는 상당히 깊고 단순히 경기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표팀 운영 전반에 대한 불편함을 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손흥민은 후반 15분 교체될 때까지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서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인 기록이나 자신의 활약이 아니라 팀 전체의 흐름을 먼저 언급했습니다. 그만큼 대표팀 내부의 현 상황을 무겁게 바라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손흥민이 중원 문제에 대한 질문에 대해 패스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다. 선수들이 경험이 많지 않았고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다고 답한 부분은 많은 팬들에게 의문을 남겼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환경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 뉘앙스에는 단순한 경기장 상태나 날씨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팬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은 누가 잘했고 못했고가 아니라 팀이 좋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정 선수 혹은 특정 전술을 비판하는 대신 전체적인 분위기를 잡으려 노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이자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개인 기록보다 팀의 완성도와 대표팀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뷰 마지막에서 대표팀이 제게는 1순위다. 나라를 대표해 뛰는 자리라는 걸 항상 생각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MLS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담 증세까지 있었는데도 대표팀 A매치를 최우선으로 두는 메시지는 팬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손흥민의 발언과 헌신이 나오는데도 여전히 대표팀 전술이 손흥민이라는 세계적 에이스의 능력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대표팀은 손흥민에게 의존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그를 중심으로 조직을 만들지 못하는 모순적 구조에 빠져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또다시 3백을 꺼내 들었습니다. 볼리비아전에서는 잠시 4백으로 돌아갔지만 이번 가나전에서는 다시 3백으로 회귀했습니다. 이 선택은 감독의 전술적 의도를 보여주는 동시에 팀의 혼란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3백 라인은 김민재, 조유민, 박진섭이 구성했습니다. 김민재는 유럽 최고 수비수다운 존재감을 보여주려 노력했지만 중원과 수비라인 간격이 벌어지며 상대의 침투 패스에 노출되는 장면이 종종 나왔습니다. 조유민과 박진섭도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려 했지만 전체적으로 완성도 있는 3백이라고 보기엔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윙백 역할을 맡은 이태석과 설영우는 넓은 활동량을 요구받았지만 공격 참여와 수비 복귀 모두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체력적 부담이 매우 컸습니다. 전반전에는 두 윙백 모두 공격 가담이 거의 제한되며 수비 부담에 치중해야 했습니다. 중원도 문제였습니다. 카스트로프와 권혁규는 나름의 패스 템포를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3백과 공격진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패스 루트가 막히고 움직임이 분산되며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미드필더들의 경험 부족과 전술 이해도 역시 3백 완성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후반 18분, 결국 경기를 해결한 것은 전술이 아니라 이강인의 개인 재능이었습니다. 측면을 빠르게 돌파해 올린 날카로운 크로스를 이태석이 환상적인 헤더로 마무리하며 결승골이 나왔습니다. 이 장면은 경기의 해법이 전술이 아니라 개인 능력에 있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3백 실험 자체는 나쁜 선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완성되지 않은 3백을 실전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선수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점입니다. 월드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이런 전술 실험은 팀 안정성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미드필더 자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선택입니다. 피파 랭킹 22위인 한국은 월드컵 포트 2에 해당하는 강팀입니다. 그런 팀이 랭킹 73위, 그것도 주전 대부분이 빠진 가나 2군을 상대로 거의 밀리다시피 한 경기를 펼쳤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전술의 완성도는 낮았고 선수들 간의 연결은 끊겼으며 상대 압박에 당황하며 공을 빼앗기는 장면이 반복되었습니다. 후반전에서도 상대 침투에 완전히 뚫리며 실점 위기를 맞았고 오프사이드 판정 덕분에 가까스로 실점이 취소되는 등 내용 자체는 패배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수준이었습니다. 볼리비아전에서는 손흥민의 프리킥 한 방, 가나전에서는 이강인과 이태석의 번뜩임. 이 흐름만 보면 팀 전술이 승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단순히 스타 플레이어의 개인 능력이 승리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개인적으로 한국 대표팀이 월드컵 본선에서 경쟁하려면 지금의 경기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전술적 완성도, 조직력, 그리고 팀으로서의 방향성입니다. 이번 가나전과 볼리비아전은 한국 대표팀의 문제점을 매우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팀은 2연승을 기록했지만 내용 면에서는 결코 본선 경쟁력을 보장할 수 없는 경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개인 능력으로 순간을 해결하는 축구는 월드컵 본선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상 초반에서 언급된 여러 루머들, 김민재의 불만, 손흥민 중심 전술에 대한 내부 갈등설, KFA의 감독 교체 검토설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전언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이런 이야기는 반드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루머가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대표팀의 경기력이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드컵까지 남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내년 3월과 6월 A매치는
한국 축구가 본선에서 경쟁력을 증명할 수 있을지 시험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한국 축구의 모든 이슈를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